8번째 실수는 뭐냐면 제가 이 책을 보면서 가장 공감했던 게 바로 8번째 실수에 나와 있어요. 8번째 실수는 뭐냐면 당신의 마음에 그려놓은 한계선이라는 거죠. 대부분 많은 분들이 나는 여기까지야. 아이, 그걸 내가 할 수 있겠어? 그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. 제가 이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. 벼룩 있죠, 벼룩? 벼룩이 탁탁 튀잖아요. 근데 벼룩을 원래 자기 몸보다 뭐 50배인가를 뛰는 게 벼룩이라고 하더라고요. 근데 그 벼룩도 컵으로 탁 덮어놔요, 이렇게. 그러면 컵에 여기 뚜껑이 있으니까 여기까지밖에 이렇게 계속 못 뛰게 되거든요. 근데 원래는 이만큼씩 뛰던 벼룩을 컵에 딱 가둬 놓으면 이만큼밖에 못 뛰게 돼요. 그러다 컵을 딱 빼잖아요. 그럼 얘는 원래 이만큼 뛸 수 있는 애인데 컵 높이까지만 딱 한계를 그어버리는 거예요. 아, 나는 이만큼밖에 못 뛰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버려서 컵을 빼도 이만큼밖에 못 뛰게 되는 거죠. 저희가 보기에는 아이 멍청한 벼루가 너 원래 이만큼 뛸 수 있잖아. 근데 왜 요만큼밖에 안 뛰니?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. 근데 우리 인간도 우리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. 누구나 되게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이 다들 있다고 보는데 대부분은 자기도 모르게 선을 그어놔요. 경제적인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한 달에 얼마를 버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한 달에 1,000만 원, 2,000만 원 벌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보면 나 그거 할 수 있을 것 같아. 이렇게 생각이 먼저 되세요? 아니면 아유, 내가 어떻게 한 달에 1,000만 원을 받아? 이렇게 생각이 되세요? 정답은 없지만 제가 이런 질문을 많이 해보면 대부분 후자에 많이 가까우세요. 저는 벼룩과 같은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. 물론 저도 예전에 그랬어요. 한 달에 1,000만 원은 어떻게 벌겠어? 2,000만 원은 어떻게 벌겠어?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. 근데 지금은 제가 항상 꿈꾸면서 얘기하는 게 일하지 않아도 월 3,000만 원이 나오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라는 걸 계속 부르짖고 있지 않습니까? 어느 순간 저도 벼룩처럼 이만큼씩 뛰다가 그 한계가 한 번은 탁 깨진 것 같아요. 그러고 나니까 그래, 한 달에 3,000만 원이 뭐야? 1억도 벌 수 있고 잘하면 연매출 1,000억짜리 회사도 만들 수 있겠는데? 이런 생각을 막 하게 된 거죠. 그러니까 어느 순간 그런 한계를 탁 돌파하는 계기가 오는 것 같아요. 나는 하지 못했는데 이게 누군가 해내면 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십니다. 아, 쟤는 운이 좋았을 뿐이야. 아유, 제가 원래 그 정도 할 애가 아닌데 쟤 운이 좋아서 다시는 그렇게 하기 쉽지 않을걸? 이러면서 비하를 하는 경우들이 사실은 좀 종종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그렇게 비하할 시간 차라리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떻게 좋은 결과를 냈는지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는지를 배우는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시간을 할애하는 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.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?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은 배우려고 하는 것보다 비하하는 쪽으로 선택을 많이 한다라는 거죠. 근데 왜 비하하는 쪽을 선택을 하게 되냐면 첫 번째는 일단 내가 뭔가 도전해서 뭔가 새롭게 이렇게 나가는 것보다 비하하는 게 쉽고 편해요. 내가 뭔가 하지 않는 거에 대한 가장 좋은 핑계거리이기도 해요.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거죠. 내 마음속에 나는 노력해도 더 이상 더 큰 성과를 내는 게 난 쉽지 않아 라는 나만의 그런 인식에 그 벼룩이 컵에 딱 갇혀있듯이 나만의 인식이 그렇게 갇혀있는 거예요. 나는 이미 열심히 살고 있어. 나는 지금 최대치를 하고 있어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. 그래서 나는 누군가에게 더 배워봤자 더 열심히 해봤자 난 더 이상 성장하는 게 쉽지 않을 거야 라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배울 생각을 하는 것보다 비하할 생각을 먼저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저는 이게 참 현실적인 거긴 하지만 안타깝기도 하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합니다. 같이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께서는 여러분 스스로를 이런 컵 같은 거에 탁 이렇게 닫아놓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. 왜 우리 어린애들한테 그런 얘기 하잖아요. 너는 커서 뭐든지 될 수 있다? 근데 그 애가 그 얘기를 들을 때는 뭐 생각이 있겠습니까? 그냥 그렇다고 하니 그렇구나, 그럼 난 열심히 해서 뭐든지 해야지, 이런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.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만약에 나이가 30이건 40이건 뭐 50이 되셨던 동안에 80, 90 먹으신 어르신들이 보시기에는 똑같을 거예요. 자네 이제 고작 나이 40이야. 자네 이제 고작 나이 50이야. 그동안 쌓인, 그동안 살아내오신 그 노하우와 경험치를 바탕으로 이제 뭔가 할 때가 됐다니까?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. 근데 우리 스스로한테는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. 저는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을 많이 하거든요. 명예라, 너는 한 달에 5천만 원도 벌 수 있고 1억도 벌 수 있어. 너의 한계는 어디까지인지는 아무도 몰라. 네 한계를 네 스스로 정하지 마. 저는 약간 정신 나간 사람처럼 혼자 거울 보면서 그런 얘기를 막 해요. 하고 나면은 뭔가 약간 업도 되고 힘도 좀 생기고 약간 그런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스스로의 한계를 질 필요성이 없다. 제가 진짜 이거를 너무 공감하는 게 예전에 진짜 일 잘 못했던 거의 기준은 뭐냐면 소득이 많지 않았던 제 주변 분이 있으셨는데 그분이 지금 한 달에 3,000만 원씩 버세요. 저는 깜짝
깜짝깜짝 놀래요. 어떻게 저렇게 성장을 할 수가 있지? 너무 신기함. 근데 그분도 가끔 저랑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 하시는데 결국은 그거예요. 나는 내가 이렇게 될 거라고 믿질 못했었다고. 근데 어느 순간 그래 나라고 못할 이유가 있어? 이렇게 생각해서 그냥 생각이 바뀌면서 생각이 바뀌니까 그래 내가 돈을 많이 벌 수 있지. 그럼 난 뭘 해야지 벌 수 있을까? 바뀌어버리는 거예요. 그 생각이 이렇게 한번 바뀌는 게 되게 어려운 건데 바뀌고 나면 방법들이 막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.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. 그게 말이 돼? 언제 그렇게 생각이 바뀌겠어? 그게 참 어려운 일이지 생각하시는데 계속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잖아요. 생각한 대로 상황이 바뀌게 된다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. 그렇게 됩니다 진짜. 성공하시는 분들 보면 다 성공 서적 되게 많이 보잖아요. 다 그래요. 거의 다 그래요. 내가 성공할 수 있다는 걸 스스로 믿어야 된다. 믿어야 방법을 찾는다. 방법을 찾아야 행동을 하게 된다. 행동을 해야 결과가 만들어진다. 결과가 좋든 안 좋든 결과가 좋은 거라면 땡큐인 거고 결과가 좋지 않으면 그 속에서 내가 교훈 삼을 것들을 찾아내서 성공은 아니어도 성장은 할 수 있다. 그럼 그 성장을 바탕으로 또 한 번 도전할 수 있다.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거든요. 그걸 지치지 않고 계속 해나갈 수 있는 힘, 그 힘이 저는 성공의 원동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 책에서도 8번째 실수가 바로 그건 것 같아요. 당신은 분명히 할 수 있다. 얼마든지 한계를 긋지 말고 도전해서 이뤄낼 수 있는데 스스로 정해놓은 한계가 당신의 성장과 성공을 가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. 책에 나온 걸 한번 읽어보면 처음엔 다른 사람들이 이뤄놓은 성과를 보면서 질투심을 느꼈어요. 나는 그들과 비교했죠. 그들이 뭔가 잘하면 애가 탔어요. 그 감정을 몰아 표현하기 힘들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지만 아무튼 사실이에요. 전 누군가 성공하면 그건 그만큼 내 몫이 줄어드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. 그때 우주에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거죠. 하지만 우리의 잠재력에는 한계가 없습니다. 누군가 성공한다고 해서 나의 능력이나 잠재력이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. 그러니 우리는 타인의 성공을 보고 위축되지 말고 오히려 동기부여가 되어야 돼요 라고 적혀 있어요. 이 말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강조하고 싶네요. 기회는 무궁무진하게 있어요. 누군가 성공을 하면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봐야 돼요. 질투심과 부러움을 호기심으로 바꿔야 하죠. 누군가 성공했거나 행복하거나 평온하다면 그 이유를 물어보세요. 그런 사람들 마음이 얼마나 열려있는지 확인한다면 당신은 굉장히 놀랄 겁니다. 자신에게 도움이 될 명확한 로드맵을 발견할 때도 있을 거고요. 그 로드맵을 발견하게 되면 자신의 목표에 잘 맞는다면 그 계획에 적용을 해봐야겠죠 라고 나와 있습니다. 이 책은요 이렇게 보면은 끝단에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. 보시면 이렇게 우리의 생각이 삶의 문의를 결정한다. 저는 이거 되게 공감했어요. 왜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. 오늘 나의 모습은 지난 시간 내가 행동해왔던 모든 것들의 결과물이 오늘의 나인 거잖아요. 그 얘기는 반대로 생각하면 뭐냐면 예전에 내가 행동했던 것들은 결국은 나의 생각을 토대로 내가 행동을 하게 됐던 거잖아요. 그러면 과거에 했던 나의 모든 생각들이 지금의 내 모습을 만들었다는 거죠. 내가 만약에 어떤 지금의 모습과 좀 다른 모습을 원하는 게 있다. 그러면 생각을 바꾸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생각하는 대로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저는 믿고 있어서 그 얘기가 여기 나와 있어서 되게 반가웠습니다. 그리고 그 밑에 나와 있는 게 뭐냐면 지속적으로 강렬하게 상상하면 현실이 된다. 전 이미 이게 너무 좋았습니다. 이 문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지속적이라는 거. 제가 이제 멘토링까지는 아닌데 성공에 대한 거, 긍정적인 생각에 대한 걸 같이 이야기하는 그룹이 있어요. 근데 그 그룹을 보면은 다들 왔다 갔다 해요. 다들 좋은 생각을 해야지, 나도 성공해야지, 나도 돈 많이 벌어야지, 나도 시스템적인 소득을 만들어내야지, 나도 경제적으로 자유를, 시간적으로 자유를 만들어내야지, 지금은 없지만 꼭 해내야지, 내 행복과 내 삶을 위해서, 우리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막 굳은 의지로 뭔가를 하세요. 책도 보시고 좋은 이야기 나눈 영상도 보시고 계속 하시는데 그게 오래가지를 않으시는 거예요. 지속적으로가 안 되는 거예요. 사실은 그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.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게 좋은 생각이나 이런 행동들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게 되게 어려운 거라고 말씀드렸죠. 근데 이게 남들이 어려워하는 걸 우리가 해내잖아요. 남들이 어려워하는데 나는 그걸 한다? 이건 인생이 좀 바뀔 수 있는 것 같아요. 네, 저는 그거를 강력하게 믿고 있습니다. 근데 그 지속적으로 한다는 게 사실은 어려운 일이지만 불가능한 일이 아니거든요. 어렵지만 불가능하지 않다는 얘기는 우리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. 저도 계속 이런 책을 보고 저도 유튜브에서 좋은 강연들 계속 듣거든요.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이런 긍정적인 생각이라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, 믿음, 자존감 이런 게 저한테서 떠나가지 않게끔 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는 거고, 그리고 이거는 가끔 제가 보여드렸던 거긴 한데 지속적으로 좋은 생각을 하기 위해서 저는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보물지도를 만들었어요. 이거는 제 컴퓨터 바탕 화면입니다. 제가 하고 싶은 것들, 이루고 싶은 것들을 다 이렇게 적고 사진으로 이미지화 시켜서 제 아이패드에도 다 이렇게 해놨고요. 항상 이런 걸 보면서
통해서 지속적으로 뭔가 노력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저도 억지로라도 계속 하고 있거든요.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강렬하게 상상하면 현실이 된다. 진짜 맞는 말입니다. 여러분도 원하시는 게 있으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강렬하게 상상을 해보시면서 방법을 찾아나가는 쾌감을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.